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야옹, 까샤, 어반놈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반놈의 컨셉에 걸맞게 여러분들을 또 빡치게 할 수 있는 주제, 빡돌게 하는 주제, 남자를 개빡돌게 하고 무시하고 꼽주는 여자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이야기가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오늘은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떤 여성들이 여러분들을 무시하거나 꼽주거나 뭔가 모멸감을 주거나 이런 걸 겪어본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제법 있었던 것 같아. 제법. 여기서 말하는 제법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조금 많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가장 최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가 볼 때 가장 최근은 그 황과장 와이프라고 친하게 지내는 맘카페 회원이 아줌마가 한 명 있었거든. 그래서 난 몇 번 봤단 말이야, 그 아줌마를. 아줌마 치고는 조금 이쁘긴 해. 몇 번 보고 이게 안면 트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아줌마가 나한테 꼽을 주더라고. 그래서 그 아직도 기억나는데 장사가 지금 울산에 두산이부 옆에 옛날에 맛있는 곱창집이 있었거든. 지금은 달동으로 이사 왔는데 거기 갔는데 내 복장 가지고 꼽을 줬던 걸로 기억해. 별거 아닌 걸 그냥 계속 틱틱거리는 거 있잖아. 틱거리면서 이게 하길래 맨 처음 얘가 왜 이러나 싶어서 처음 봤을 때는 안 그랬거든. 왜냐면 처음 봤을 때는 예의 지키다가 한 두어 번 계속 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나 순간 이게 술 먹다가 내가 짜증나서 한마디 한 게 뭐였냐면 난 네가 나한테 왜 이런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금 이 상황 내가 똑같이 뭐 너한테 네 옷이나 복장 같은 거 이런 거는 내가 꼽을 준 적이 있냐. 네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 여기서 나 더 건드리면 나 일어나가지고 내가 정확히 이렇게 말했어. 여기서 하면 너한테 개쌍욕박 한 다음에 술병 집어 던져도 깨트리고 난 다음에 여기 계산하고 내가 나갈 거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정확히. 그래서 일어나서 요거 술병 던져도 되게 웃으면서 얘기했던 것 같아. 웃으면서 나 일어나서 너한테 개쌍욕박 한 다음에 술병 이거 깨트리고 다 엎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산하고 내가 나갈 거라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분위기 쌓이시는 거 있잖아. 황과장 와이프하고 뭐지? 근데 딱 말하는 순간에 이게 진심인 걸 난 눈 보면서 난 정확하게 얘기하거든. 항상 사람만 볼 때 눈을 보면 알 수 있어. 이 새끼가 진심인지 아닌지 여자가 그게 진심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난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여기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되게 재밌게 술 먹고 놀 수도 있다. 너 어느 쪽을 선택하려 그러니까 그러면 미안 우리 재밌게 놀자 이렇게 결국엔 그 여자가 꼬리를 말아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또 이렇게 뭐 화기애애 또 놀다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 근데 이런 비슷한 적이 제법 있었어. 실제로. 제법 있었다? 왜 그런진 모르겠어. 아무래도 요새 뭐 미디어나 이런 데서 보면 남자를 약간 좀 이게 얕잡아 본다고 해야 될까?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잖아, 실제로. 그래서 뭐 이제 뭐 삼식이니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 뭐 남자들 은퇴하고 밥 달라고 하는 것도 뭐 이상하게 보고 그냥 테레비 자체가 그냥 남자를 그냥 병신으로 만들고 그리고 요새는 애들이 뭘 배워? 나는 잠재적 가해자가 아니야. 일 알지 틀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남자들 좀 이렇게 열등하게 보고 이렇게 무시하는 이런 분위기로 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다행인 것 같아. 그래서 실제로 그 전에는 나도 지금은 그래도 많이 유해진 거지 옛날에는 더 성격이 불같은 게 있었거든. 그래서 30대 초반 때는 막 친구들이랑 같이 막 미친 게 있으면 또 미친 게 주변에 걔가 여자들이 많단 말이야. 아다리 되면 또 별거 아닌 누나들이랑 이렇게 얘기하다가 보면 그때는 진짜 욕하고 술병 깨고 나간 적이 있어. 진짜 욕하고 술병 팍 깬 다음에 네가 지금 안 쳐맞아서 이런다고 네가 너 그러다 진짜 한번 진짜 쳐맞으면 죽는다고 조심하라고 내가 그러고 나간 적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늘상 얘기하는 게 나는 내 인생에서 나를 진짜 빡돌게 하거나 꼽주거나 이런 사람들이 남자보다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단 말이야. 그리고 날 진짜 빡돌게 하는 여자들의 상당수는 사실 여자친구였긴 하지만 근데 그거는 어차피 뭐 사랑 싸움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렇지 않더라도 방금 전 말했던 별로 친하지도 않은 여자가 나를 이렇게 꼽을 주고 이런 걸 좀 겪었거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일들이 왜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그냥 문득 있긴 했는데 막연히 넘어가던 일들이 오늘 이렇게 보다 보니까 김요시 이야기에 또 올라오는 거야. 김요시 이야기가 뭐냐면 아빠랑 정치 얘기로 싸웠는데 아빠가 살자를 하고 싶다 카톡을 남긴 거야. 그래서 실제로 뭐 별건 아니야. 그냥 아빠랑 나머지 가족이 정치적으로 얘기하다가 되게 감정이 격해져서 싸웠대. 그래서 너희들이 아빠인 나를 왜 이렇게 무시하는데 이러면서 되게 상처 주는 얘기를 했나 봐. 그러니까 엄마가 오히려 아빠한테 야
네 자존심 상한 거 그것만 중요하고 지금 우리 딸내미한테는 이게 네가 이렇게 한 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거다. 이렇게 꼽을 준 거야. 그래서 가족들한테 다구리 당하다가 결국에 집 나갔거든, 남편이. 그래서 나중에 카톡이 들어온 거야. 카톡이 들어왔는데 평소에 아빠는 뭐 이제 박원순 노무현 대통령 살자는 거 다 무책임한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사람이 자기는 이제 나는 지금부터 죽기 위해 살고자 합니다라고 이렇게 장문에 카톡을 보낸 거야. 밤새 지나온 세월을 생각해보니 너무나도 찌든 삶을 살았구나 하는 후회를 했습니다. 앞날을 보니 지나온 세월과 그리 별다르지도 않을 것 같고, 그렇다면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우울하고 피곤하고 근심에 쪄들어 사느니 이렇게 쭈루룩 있다가 지금부터 묵었던 가장이라는 자리를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문득 뭐 하나 딱 스쳐 지나간 게 있는 게, 그게 뭐냐면 그냥 집에서 아빠 되게 갈구는 여자들 패밀리가 있거든, 가끔씩. 보통 딸 많은 집에서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 생각보다. 딸이 한 이제 2명까지는 아니고, 이게 집에 딸만 둘 있으면 엄마까지 해서 여자만 3명이잖아. 그러면 아빠가 그 사이에 틈 사이에 끼어서 힘을 못 써요. 그런 경우 되게 많아. 그래서 뭐 울산 같은 경우 보다 보면 대기업 다니는 막 부장님 이런 사람들도 집에서 맨날 라면 끓여 먹다가 막 핀잔 받고 그런 경우 되게 많거든. 그래서 내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실제로 딸 많은 집 중에서 아빠를 좀 무시하는 경향들이 좀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그런 느낌들이 있더라고, 그게. 그런데 물론 뭐 이게 아빠가 정말로 개인세에 부리고 나쁜 짓 하고 뭐 비트코인 날려먹고 바람 펴고 그래서 무시를 당하면 상관없겠는데, 근데 딱히 그럴 큰 사고를 치지 않고 묵묵히 가장에 그런 걸 다 해왔는데도, 근데도 이렇게 집에서 이게 무시당하는 가장들을 보고 자란 여자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보통 보면 남자들 자체를 굉장히 얕잡아 보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더라고, 그게. 특히나 이제 가장 가까운 아빠가 엄마한테 공김나고 이런 걸 보잖아. 그러면 딸이 그거를 이제 비슷하게 따라해. 그런 것들을 좀 본 것 같아. 그래서 결국에 내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 그 모든 거는 이제 좀 약간 계승되는 것 같아. 하나의 그런 혈통계승 능력처럼 이런 식으로 계승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랑이라고 말하면 이제 자식을 낳는 건 내리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부모한테 내가 받은 걸 이제 내 애가 나서 애한테 그대로 주는 것처럼 랄지도 내리랄지가 있는 것 같아. 위에서 랄지를 하잖아. 밑에 사람들이 또 그대로 그 랄지를 답습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법륜스님 얘기 들으면 아줌마들 얘기 많이 나오거든, 솔직히. 근데 아줌마들 보면 제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법륜스님도 듣다가 답답해가지고 막 아줌마들이 남편이 돈을 많이 못 벌어다 준다. 그걸로 막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러면, 야야, 네 남편 그 돈으로 딴 데 가면 극진한 대접 받는다. 근데 왜 그 많이 죽어도 대접을 못 받냐. 남자를 되게 불쌍하게 보거든, 법률선생님도. 근데 거기 나온 아줌마들 보면 씩씩거리면서, 내가 보기엔 진짜 이쁘지도 않아. 내가 보기엔 저런 아줌마 보면 야, 누가 저런 걸 먹여 살리냐 싶은데, 근데 먹여 살려줘도 그래도 그게 불평불만이 이렇게 가득 담겨 있단 말이야. 그래서 따지고 보면 요새 애들이 막 진짜, 요새는 꼬맹이들도 돈 엄청 밝혀요. 애들이 계급이 있고 월세니 전세니 막 그런 거 많이 하잖아. 그게 우리한테 배운 것처럼 지금 우리 세대 보면 상태 안 좋은 애들 많잖아. 그거 다 누구한테 배웠겠어? 그 윗세대한테 배운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이렇게 여자랑 이렇게 뭐 썸 타고 그럴 때 함정 같은 질문이 몇 개 있거든. 이런 걸 꼭 해보라고 얘기하고 싶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요새 좀 세상이 좀 많이 흉흉하다. 한국 너무 무서운 것 같다. 치안이 안 좋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아버지랑 사이 좋냐 물어봐봐. 아버지랑. 보통 아빠랑 사이 좋은 애들 있잖아. 아빠 사이 좋은 애들 중에 나쁜 애를 내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로. 아빠랑 사이가 안 좋다 해서 근데 다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아빠가 사이가 안 좋아도 아빠가 또 개판 짓 하는 경우도 많거든, 사실. 근데 그런 정당한 당위성이 없는데도 뭔가, 사실 지금 말했잖아, 현대사회에서는 좋은 아버지 된 조건이 너무 높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나름 최선을 다한데도 되게 무시당하는 남편들이 되게 많거든. 근데 보통 그런 경우 보면 또 되게 재밌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엄마들이 또 보통 그렇게 한다.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 그래서 뭐 결국에는 뭐 옛날, 뭐 어떻게 보면 옛날이랑 뭐 비슷한 얘기 했던 얘기 또 하는 그런 느낌은 있긴 있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그냥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복돌이 온 김에 인사해라 빨리. 복돌아, 닌 아빠 무시하면 죽는디 라고 하지만, 복돌이는 맨날 무시하는 것 같아. 맨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막 대놓으라고 막 밥그릇 막 뒤엎고, 없으면 막 물 달라고 물 뒤엎고 맨날 이러거든. 근데
얘는 뭐 그래도 귀엽잖아. 고양이는 귀엽기라도 귀여우니까 뭐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여튼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옹. 되게 신기하지 않아? 이렇게 사람처럼 가만히 있어. 야옹.